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좀 주춤했습니다.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았지만 보시면 빨간색 이 하락한 쪽도 좀 심심찮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 상승의 분위기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적당히 차분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나머지 여유 자금들이 이 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몰려와서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약간 이런 논리?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대장이죠. 근데 증시의 분위기는 긍정적인데 삼성전자가 버벅거리면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논리로 오늘 글로벌 증시를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미국 증시로 돈이 많이 가진 않았으니까 그런 돈들이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가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 정도는 한번 해봤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관점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분위기 좋게 출발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는 일단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 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죠. 논팜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요거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두 가지는 좀 중요한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야 그럼 너 급락한다는 이야기니? 그거는 아닙니다.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건 이제 통상적으로는 시장이 하락한다는 의미이긴 한데 네, 아무튼 지금 시장의 방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스닥이고 S&P고 둘 다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딱히 강력한 매도세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중요한 지표를 재료로 해서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쏘아 붙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재료가 나오든 간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상승 쪽으로 얘네가 써먹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본다는 거죠. 어제 테슬라 주주총회 같은 경우 그것도 어제 그런 걸 재료로 가지고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어제는 뭐 하여튼 조용히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요. 지금 일단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 어떤 소식이 나와도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한편으로 이제 고용지표가 박살이 나버리면은 뭐 인플레 우려 완화라면서 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서 왠지 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만 분명히 좋고 나쁨이 있긴 있겠죠, 그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일단은 좀 더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업률이 확 높게 뛰어버리면 아 연준이 긴축을 못하네요. 뭐 그러니까 호재예요라고 보는 것보다도 경기 침체가 심각한가 보다. 경기 둔화가 심각한가 보다. 침체 우려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비이성적인 장인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요. 언제부터 비이성적이었냐? 우리 파월 의장님이 전염병 나고 나서부터 돈을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린 이후부터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공급해버린 그 순간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성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성 확대됐거든요. 어느 정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간 무조건 좋게 해석할 것 같다. 무조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단 뭐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대응도 근데 명확해요.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시고 매도세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하방 투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하방을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이제 어디선가 꺾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하방 진입의 찬스, 어떤 절호의 기회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만의 표현으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예요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판단은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볼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주식 상승을 바라보고 상승론으로 돌아서서 주식을 매수할까 혹은 상승을 추종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많더라고요. 슬슬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그런 분들께 일단 드릴 이야기가 없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상승을 바라보는 게 뭐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의견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직전 고점 자리를 넘어섰으니 그래 지난번 6개월 7개월간 이어지던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베팅한다. 혹은 뭐 어떤 악재가 거의 다 반영된 것 같다. 야,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네. 긴축 우려가 재료였는데, 긴축 우려도 뭐 좀 완화되는 거고 괜찮아 보인다. 상승 베팅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저도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이냐, 그게 딱 지금 무조건 오늘 밤에 무조건 상승을 추종해야 되나? 오늘 밤에 당장 이 주식을 사야 되나?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한국 주식을 사야 되나? 라는 부분은 약간 이제 좀 고개를 갸우뚱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식 사는 거 괜찮은데 뭐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주식을 산다라는 거, 오늘 당장 혹은 뭐 이번 주에 당장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약간 좀 추격 매수의 의미가 좀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제가 하방 포지션을 어떻게 청산할지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미국 주식이 언젠가 한번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이 내려왔을 때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상승 바라보시는 분들도 제 생각엔 지금 뭔가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고 이걸 상승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다 하방 베팅을 할 수는 없죠. 매도세가 안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서 상승 베팅을 하기도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단기 오버슈팅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방으로 지금 바로 따라가기도 좀 다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차라리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내려오긴 내려올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게 뭐 조정이 됐든 다시 재하락의 시작이 됐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내려올 거예요. 그죠? 내려왔을 때 어디에선가 지지력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이제 뭐 주식 상승을 베팅하시는 게 어떨까, 그때 추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가격 부담이 좀 느껴진다고요. 하락 베팅, 뭐 하락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는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방 포지션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을 놓고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나스닥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한국 증시든 중국 증시든 좀 전반적으로 어떤 세계적으로 다 어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긴 해요. 지금 자리가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상승을 보기도 하락을 보기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요.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하방 베팅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멈추고 방향 전환되고 매도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 생각엔 그냥 구경이나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확대될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뭐 단타 매매를 하거나 해서 수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건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고요. 난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투자를 하면서 맨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좋은 기회는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죠. 일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조바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식 매수를 하거나 저걸 상승을 추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 미국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네요. 이 정도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 밤에 미국장 이야기한 김에 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빅스지수, 그죠? 빅스지수 한번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직전 저점 자리에 여기 지지력이 살아있을지 없을지 오늘 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뭐 달러 인덱스하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뭐 보자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금리고요.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고 요거는 달러죠. 달러도 이렇게 쌍바닥 만들 수 있는지 여부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관점을 조금 확대시켜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보긴 할 건데 순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섞였는데 하여튼 얘도 오늘 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하락하긴 하락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 만들 수 있는지 여부 하여튼 쳐다보자고요. 이런 점들 오늘 밤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뭐 볼 거 없는 것 같고 그죠? 국제유가 하락 추세 전환됐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네. 일단 당장 매도세 눈에 띄는 매도세 없으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자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그래서 하여튼 신나게 올랐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참 나온 뉴스들 좀 몇 가지만 좀 점검을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 중에 좀 약간 좀 신선하다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씩 일단 좀 살펴볼게요.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어젯밤에 연은 총재들이 계속 나와서 다시 이제 좀 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시장은 긴축 우려를 지금 하고 있지는 이런 걸 일단 좀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반영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국이 50bp 기준금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이런 사람들이 인플레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 그죠? 분명히 긴축 우려를 자극할 수 있으나 시장은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것도 그래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 말고 인플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연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뭐예요? 연준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늦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걸 좀 확인하고 나서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완화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가 충분히 좋아져서 과열 기미를 보여야지만 어떤 긴축 정책을 펴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연준도 예측을 바탕으로 하거나 이래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연준과 투자자들 간의 생각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연준의 뜻을 시장이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연준이 뭘 하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와 고용이 어떻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연준은 이제 확인을 하고 움직인다라고요.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나서야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지표들이 너무 어떻게 되고 나서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경기의 오버슈팅 혹은 경기의 언더슈팅을 부를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화 정책이 한 발씩 늦거나 한 발씩 빠르거나 해서 좀 이 경기의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점도 있긴 있는 겁니다. 이게 통화정책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거는 풀 수 없는 어떤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이길 할 거예요. 이런 점들 일단 하나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통화 가치를 지키는 기관이라고요. 원래 존재 이유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거 명확히 아니라고요. 그죠? 이런 데에서도 볼 수 있고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FOMC 회의 의사록 이런 데서나 파월 의장 인터뷰 언론과의 인터뷰한 거에서나 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 있어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고용시장을 조금 훼손하면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표가 둔화되는 거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연준이 긴축을 안 할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 분명히 연준이 쫄아 있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7월 달에 벌써 기준금리가
벌써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라고 약간 빠르게 선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르게 중립금리 도달했다고 해야 다음번에 금리를 좀 적게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9월 달에는 50bp 인상한다라는 이야기 나온 게 제 생각엔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아무튼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긴 해야 되는데 저 경기 침체 날까봐 너무 걱정돼 죽겠네. 일단 50이라도 올릴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야기 좀 길어졌죠. 사실 요거가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신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뉴욕 연은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기사 제목 이런 건 사실 별로 볼 게 없고, 제가 약간 좀 신기하게 봤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요거죠. 주식시장의 반등은 더 완화된 금융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시장의 반응은 인플레 억제를 원하는 연준의 기대와 정확히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시장의 빅랠리는 연준에게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하는 압박을 증가시킨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증시가 오르는 게 어쩌면 연준의 목을 더욱더 죄어오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하여튼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솔직히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좀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냐면은 그 전 뉴욕 연은 총재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뭐 저보다 똑똑하겠죠, 그죠?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한번 참고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절대적인 이게 진리다 이건 아니고요.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완화되고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뭐 고용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사실 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가 잡히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어쩌면 증시가 조금씩 떨어지고 이런 게 인플레가 잡히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증시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 잡는 증거로 보고 그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증시가 개박살 나니까 파월 의장님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 연준 전 의장 입에서 그 연준의 전 총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이거는 연준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여튼 이런 관점이 좀 말이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참고만 하자고요. 참고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사람 뭐 거의 뭐 전면적인 침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 사람 의견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하여튼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와중에 뭐 저처럼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세상이 좀 험악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부분이에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는 건 이 채권 시장이 이미 건강히 맛이 갔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것만 봐도 저는 연준이 이미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저것만 봐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뭐 조만간 이제 뭐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일단 그걸 가만히 있어보고 있습니다. 증시는 반등하고 있는데 뭐 저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시가 지금 매우 중요한 라인들을 다 지금 여기까지 이 중요한 라인까지 비교적 급락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급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급락하고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이면 이 반등 나와야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좀 유달리 반등이 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시와 다르게요. 이러니까 매우 중요한 지지선에 왔으니까, 매우 중요한 지지선에 제법 급하게 왔고, 이 와중에 개인들의 욕심 때문에 하방 추격이 많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과했던 하락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더욱 탄력적으로 오르긴 하는데, 지금 벌써 이거 탄력적으로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바닥 나왔다. 야, 경기 침체는 없나 보다. 이제 이거 주식 안 사면 거지가 되나 보다. 내가 벌써 큰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뭐 빚이 뭐 그 뭐예요? 그 신용잔고 이런 게 뭐 7천억이 뭐 더 늘었다라고 하죠. 개인들의 공격적인 또 주식 매수가 여기서 또 따라 붙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과연 증시 상승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일단 고개를 갸우뚱하는 입장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한국 증시는 박스권, 삼성전자 계속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박스권이니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좀 좋았겠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 600 종목 정도 됐으니까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지수는 갭상승 이후에 장중에 재미는 없고요. 이러면서 옵션들은 양쪽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죠? 특히 콜옵션들이 좀 치명적으로 풋옵션들이 치명적으로 죽고 콜옵션들도 그렇게 썩 재미는 없고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젠가 콜옵션 다이버전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많이 오르면서 다이버전스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죠? 많이 좀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325부터 이제 좀 해소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게 시장 변곡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런 다이버전스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어떤 뭐 참고적으로 좀 주목은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극복했으니까 웬만한 행사가에서 거의 다 극복했으니까 뭐 다이버전스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고요. 하여튼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주춤주춤하지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서 음봉으로 올라가는 게 파란색이잖아요. 어쨌든 봉들이 음봉으로 저렇게 상승하는 게 상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한국 증시가 좀 너무 급하게 오르는 측면들은 있고 너무 급하게 변동성을 죽이고 너무 급하게 풋옵션들을 밟아 죽이고 너무 급등 뭐 약간 급등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속도가 좀 가파르다 싶은 측면은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격으로 주식을 산다, 지금 추격으로 지수 상승에 베팅한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한국 변동성 지수 잠깐 보시면요, 이 항상 반등 나오는 그 자리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6월 초에 시장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여기서 한번 변동성 지수들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 자리가 17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한국 증시는 변동성 지수 17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일단 17자리에서 그때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3거래일 동안 변동성 지수가 폭락하면서 17에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혹시나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되겠고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도 일단 아래 꼬리가 이제 조금씩 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저점 부근에서 물론 이걸 가지고 전저점 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전저점 부근에서 전저점을 강하게 붕괴시킨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아래 꼬리들이 좀 달리고 있다는 게 이거 약간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좀 살짝은 좀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는 정도 강하게 열어놓는 거 말고 살짝이요. 냄새는 좀 난다. 이 정도 표현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증시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변동성 지수들이 17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고 풋옵션들이 전저점을 강하게 붕괴시키긴 시켰었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 주변에 풋옵션들 혹시 풋옵션들이 이제 기사회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의 콜옵션 추격이 좀 다소 부담스러워지고 있고요. 이런 점들 또다시 이제 새옹지마가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6월달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추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듯이 또다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자, 콜옵션을 매수하자, 상승 베팅을 하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 반등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일방적인 건 없죠. 그 와중에 추세 보면 되는데 뭐 추세적으로는 지금 뭐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요.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수상한 점이긴 합니다. 저는 오늘 코스닥 보면서 좀 싸함을 좀 느끼긴 했는데 코스닥이 지금 이게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지금 힘을 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아주 강하게 찌면서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위쪽으로 째고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급등하면서 이런 무거운 저항대를 넘어갈 때가 아닌데 급등을 하면서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악성 매물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결과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지금 당장은 더 오른다라고 봐줍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오버슈팅으로 인식될 그런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죠? 지금까지는 뭐 그래서 할 말은 없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제가 근데 한국 증시의 상승이 좀 과한 측면들이 좀 몇 군데서 좀 보이는 것 같다. 변동성 지수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이래도 되느냐 이런 점들을 일단 뭐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아직은 뭐 저런 거 보면서 하방 베팅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만 저런 점들이 좀 제 눈에 띄었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도 뭐 미국 뭐 오르겠죠. 뭐 아마도요. 아마도 오를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개인적으로 급등을 해야 빨리빨리 급등 나오는 게 이 다시 하락 전환하는데 그런 데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딱히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